수원 영봉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17살 이지윤이고요. SNS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17살 여고생입니다.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주님과 얘기를 해서 이제 협찬이나 광고가 필요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새로 신생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렇게 광고나 협찬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10대 크리에이터 분들을 더 좋은 회사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컨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예고에서 연기 전공하고 있는 이태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연기 7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춤이랑 노래 먼저 그러니까 취미로 시작해서 우연히 현장 경험 이제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를 전공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임신으로 인해서 학업을 그만두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제 주변은 없어요. 저도 없었던. 그러면 혹시 주변에 첫 경험이 있는 친구는 있을까요? 잔잔하게 소문으로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어머 그렇구나 그냥 이런 느낌.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이거 보고 간단하게 짧은 소감 나눠주면 돼요. 저 우리 때 혼자 잘 안 씻은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크는 느낌인 것 같아서 보기 되게 좋았어요. 애기가 뭔가 애기 같지가 않아서 맞아. 살짝 뭔가 내 친구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간단한 퀴즈를 맞춰볼 거예요.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퀴즈 말씀드릴게요. 콘돔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 주머니, 두 번째 지갑, 세 번째 가방. 주머니나 지갑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마찰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넓은 가방에서 있는 게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가방을 좀 되게 다 넣고 되게 더럽게 쓰는 편인데 그 가방에서 콘돔이 돌아다니는 건 내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지갑에서 탁 펴가지고 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화가 맞겠다. 설마 보이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갑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3번 가방입니다. 영화가 이유는 주머니나 지갑처럼 좀 습하고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열에 약한 재질이어서 콘돔이 그래서 그 성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이 있대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콘돔은 여러 장 씌울수록 안전할까요? 오히려 공기가 차거나 마찰력 때문에 찢어지거나 터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고 그냥 학교 성교육을 배울 때 2장을 써서 좋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서 그냥 학교가 맞겠지. 짠 끼우면 한 장 찢어져도 한 장 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아플 것 같아요. 이게 탄력이 있다고 하니까 아플 수도 있겠다. 정답은 아니다예요. 오히려 여러 장을 씌우면 마찰력 때문에 찢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게 네, 학교에서 잘 배우셨네. 세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경구 피임 약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시기를 말해주시면 돼요. 경구 피임 약은 뭐냐면 생리를 미루거나 아니면 임신을 좀 원하지 않을 때 먹는 피임약이거든요. 사후 피임약 아니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생각나는 거 중에 하나 적은 거긴 한데. 처음에 저도 배란일이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그 어제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TV를 켰는데 무배란일이라고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란을 하지 않아도 생리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들은 것 같아서 12시간이라고 적을까 하다가 12시간이면 약효가 좀 빨리 돌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노래가 24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24시간 해야겠다 해서 그냥 찍었어요. 선미의 네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정답은 생리 시작일부터 먹는 게 좋다예요. 네 번째 질문. 청소년이 사후 피임 약을 동의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부모님 허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관계를 했다는 걸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 약을 선뜻 먹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실제로 봤었던 일이 병원에 가서 직접 네네. 처방을 받은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다들 엄청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틀릴 줄 알았어. 이제 약간 지식적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영유아 한 명을 기르는데 한 달 기준으로 얼마가 들까요? 엄청 큰 금액을 적어주셨네요, 두 분 다. 근데 맥스가 200만 원이면 이유가 뭘까요? 살짝 아이를 한 번도 저는 키워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일반 성인의 식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희 4인 가족 식비가 100에서 200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애기는 밥도 먹어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되고 분유도 사야 되고 살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추 들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언저리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워낙 많은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위생품들이나 이런 것도. 그러다 보면 5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아서 일단 10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두 분 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실제로 기르는데 한 달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런 용품만 부담해야 되는데 아이가 좀 더 크면 어때요? 교육비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시작할 때 봤던 영상 하나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질문 몇 개를 드릴게요. 그거와 관련해서 고등학생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살짝 이거 계속 엄청 오래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미성년자라고 법정에서 지정해준 나이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까지라고 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준 건 이 친구가 무슨 법적인 잘못을 졌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제 미성년자라는 걸 정해준 거기 때문에 웬만하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정서적으로 독립이 된 상태의 미성년자라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최근 유튜브 이런 거 보면 혼전 임신 관련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출이 쉽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SNS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위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조금 걱정이 됐어요. 물론 그 아이나 부모가 잘 크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고 누군가에게 꿈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부모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안 좋게 되면은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알려진 아이는 아무리 커도 쟤 걔 아니야 라는 꼬리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가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걱정스럽게 항상 보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되다 보니까 접하기가 이제는 사실상 조금 쉬워지긴 했잖아요. 인식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편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퀴즈예요. 혼전 임신과 계획 임신의 차이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책 중에 틀림과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틀림은 누군가에게 넌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이미 정해져 주는 거고 다름은 그러게 너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개방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 임신과 혼전 임신도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거니까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방법과 그 선택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름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왜 준비라고 써주셨어요? 혼전 임신은 사실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준비된 게 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준비가 된 게 아무래도 아이나 부모에게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이제 지식적으로 봤을 때 혼전 임신과 계획 임신의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계획 임신은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경제력, 자녀 터울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임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는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찐찐 마지막이거든요. 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만약에 혼전 임신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이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구야. 괜찮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부모님 알고 계시지? 일단 혼나더라도 같이 가서 말해. 아빠 누구야? 살짝 요 정도. 와, 잘 됐다. 그냥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 둘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저희가 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